자,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의 정치 인생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를 이참에 털어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박용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오늘 재판 이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결심 공판이어서 검찰 구형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 구형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직전까지 취재한 바로는 한 5시 넘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저희 방송 중에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이 공직선거법 2심의 핵심은 두 가지죠.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지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 위법한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요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지 현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1심 때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비슷하게 나올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구형량이 나오게 될 테니 저희가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정치 명운이 달린 날 이 대표는요, 이렇게 말하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해요. 이 대표가 앞서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재판부가 안 밝혔거든요. 근데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통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선고일에 많이 밝히긴 하는데요. 아직 입장은 안 나왔고요. 다만 오늘 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언제 선고하겠습니다. 선고일을 지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이 심판 제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일단 오늘 그 날짜 지정하면서 혹시 입장이 나오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김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발언 때문에 1심에서는 골프 친 적 없다, 이 발언만 현재 지금 유죄로 인정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겁니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게 태어나서 평생 단 한 번도 김문기라는 사람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개된 저 사진을 촬영한 날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에서 본 것 같이 처음 본 사람은 이 사진이 4명만 나오는 그야말로 4명의 4인용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사진의 원본은 더 많은 사람이 있었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사진이 조작되었고 또 조작됐기 때문에 마치 이날 골프를 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와 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죠. 네, 사실 이번 재판 내용도 좀 중요하지만 재판의 타임라인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어요.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타임라인을 한번 좀 따져볼게요. 보면은 그러니까 1심이 지난해 11월에 나왔어요. 이때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고. 근데 지금 2심의 마지막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총 다 해서 한 4달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통 오늘 날짜를 지정할 테지만은 보통 결심 구형이 있고 나서는 재판부가 결정하는데 쓰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마 3월 말쯤에 2심 선고일이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초미의 관심사는 그렇다면은 최종 판단,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올까, 이것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려서 그게 언제 나올지가 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도 좀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보면은 자, 2심 선고에서 1심 뭐 결과가 유지가 된다면 어쨌든 3심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자, 박용찬 위원장. 일단 이 대표는 이렇게 뭐 대선 가도에는 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표정을 보면 상당히 여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선고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다르다. 실제 선고가 내려지면 아마 상당한 현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는 상당히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선고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상당한 그러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실제 비명계들이 들썩들썩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 당시 그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명계 움직이면 다 죽인다. 그렇게 또 강력한 그런 이제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었는데 막상 이재명 대표가 2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타격에 봉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일정들이 중요한 이유는 자,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을 좀 대충이라도 따져보기 위해서인데 그럼 변호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대표님 공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뭐 박용찬 위원장은 2심만으로도 좀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네. 어쨌든 이 대표는 대선 전에 3심 선고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점을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심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항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도 2주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이 끝나고 나면 또 대법으로 상고심을 하게 되는데 이 절차도 비슷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류가 오가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뭐 적게 잡아도 일주일에서 10일만 잡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2월 26일 날 선고를 결심을 하고 네. 3월 26일 날 선고를 한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4월 초에 상고심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3개월을 더 추가를 한다면 이게 7월 초는 최소한 되어야지만 대법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상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을 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계산에 의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일정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분께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좀 마무리됐으니까 이게 한 3월 중순쯤에는 일단 선고가 유력한 상태고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은 5월에 조기 대선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3심이 뭐 그 전에 나올 것이냐 후에 나올 것이냐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럼 두 분께 여쭤보면은 일단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자 대선이 먼저 열릴까요? 이재명 대표의 3심이 먼저 열릴까요? 그야말로 속도전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즉 3심 최종 확정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운명은 조희대에게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행 법규상 2심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개월 뒤에 확정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도전에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운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 의장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뭐가 먼저 열릴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대선이 먼저 치러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먼저 치러질 것이고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중단이 될 것이다. 그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면 국민의 우선권, 선택권을 존중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또 하나 또 논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 율사 출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카드를 또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지연 전략으로 비판받았던 포인트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아까 이남희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두 번째 이 패문 부재는 뭡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법률 용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피고인이 이 서류 받아야 될 사람이 주소지에 없어서 서류를 계속 못 받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 1심에서 2심 갈 때도 비슷해서 계속 서류를 못 받았다. 그래서 패문 부재 전략으로 소송 늦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또한 1심에서 또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상임 고문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했다. 개인 리스크 넘어서 국가 리스크가 되는 것이다. 뭐 뼈아픈 비판을 하던데. 그러면 이 자꼼수 지연 의혹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사실 앞서서 이 대표가 통지서 이거 의원회관을 통해서 나 수령했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제 경우를 따져보면 저도 요즘 누가 저한테 뭐 보낸다고 하잖아요. 예. 안전하게 등기 우편 보낸다고 하면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택배를 보내라고 하나 일반 우편 보내라고 합니다. 왜? 집이나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는요. 수령을 하면 그때 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 항소심에서 패문부재라는 이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상고심에서 바로 이재명 국회의원실로 보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봅니다. 자, 2심 이후에도 이 대표가 박영차 위원장께서는 지연 전략을 뭐 끌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법원은 이제 1심이나 2심과 달리 법률심이거든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그러한 이제 재판 심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 전략을 지금 쓸래야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따라서 대법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달 뒤에 확정 판결 내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네. 따라서 기존에 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은 이제 대법원 앞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재판은 오늘은 결심이고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저희가 또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자 이렇게 오늘 중차대한 날에요. 이 대표와 또 때 아닌 개 논쟁을 벌인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 동물 개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왜 이 논란이 벌어졌냐면 어제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 책이 오늘 나온다 하면서 미리 내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보면 한 전 대표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계엄 같은 아주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런 글을 책에 담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바로 이 개 발언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앵커 옆에 이제 저희가 CG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바로 그 브리핑을 봤나 봅니다. 바로 본인의 SNS에 이렇게 띄웠어요. 기꺼이 저는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이나 잘 받으세요. 네. 그러면서 오늘 SNS에서 응수하면서 때 아닌 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대선 주자들이 또 뭐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논쟁이 또 촉발이 된 건 오늘 출간된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를 두고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반응이 꽤 좋은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오늘 아침 풍경이라고 하는데 저게 광화문의 한 서점 앞이거든요. 저렇게 오픈런 그야말로 장사진을 좀 쳤다는 겁니다. 근데 한 전 대표가 뭐 계엄 국면 지나고도 여전히 좀 여권에서는 팬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오늘 저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 현장이 이제 한동훈 대표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그러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이 아마 교보문고 광화문 지점일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100m 이상 줄을 섰다고 하죠. 네. 그리고 뭐 대구나 광주 지역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그런 팬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심지어 직장에서 반차를 내고 책을 사러 또 이렇게 나온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교보문고 광화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책 청권을 준비했는데 네. 그 청권이 다 오전에 모두 다 팔렸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제 교보문고나 다른 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팔렸다고 하는데 예. 일단 한동훈 대표는 주사위를 던졌고 주사위를 던진 상태에서 이제 거침없이 질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자, 강성필 부대변인. 그러니까 당장 3.1절 대체 공휴일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한 전 대표가 북콘서트로 등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저희 취재로 또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책 낸다고 알려진 시점에 부근에서 뭐 한 전 대표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이 시점이 전략상으로 좀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전략상 상당히 시기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 대표의 책에 담긴 내용이 결과적으로 개엄 당일부터 당 대표를 사퇴하기 전까지의 어떤 14일간의 일정을 그렸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격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이 또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제 결정이 곧 다가오는 순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져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시기는 적절했다. 하지만 이 책이라는 것이요. 네. 그리고 지도자급의 어떤 정치인이 누군가를 저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목은 받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비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 오세훈 시장 행보도 오늘 있었습니다. 어제 사실 오세훈 시장은 뭐 윤 대통령을 향해서 결자 해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또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후 진술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한다 이러면서 좀 감싸는 모습이던데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정도면은 이거 뭐 중도 끌어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다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한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 정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왔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도의 길을 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동료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아픔, 그 같은 아픔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중도층이라는 발언을 꺼낸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수층만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눴고요.